라운텍 2025년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 감소했고 영업손실 15.6% 개선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 회전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PBR은 10.65로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운텍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시는 지인분께서 한번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B동 6층 시흥동 판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봐서 구경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AR, VR, MR, XR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스마트 환경, 차량용 HUD, 광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제조 전문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기계에 사용하는 그런 거에 자기네들이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만드는데 두 가지 첨단 기술을 결합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CEO가 브라이언 킴이라고 조금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게 건방지지 했는데 읽어보니까 스마트 안경 이런 거를 좀 그 안경을 쓰면은 뭐가 보이는 모양이죠. 어, 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또 선전하기 위해서 이 위치는 뭐 우리나라 같지가 않고 뭐 미국 뭐 이런 데 같습니다.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5,840원으로 1년 전보다 113.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성적은 마이너스, 제가 그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영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주가는 하락해야 정상이다. 언젠가는 뭐 흑자가 되고 잘 나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영 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어, 주주는 그 김보은, 그 브라이언 킴의 그 한국인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 같은데 19.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산 SBA 재기투자조합 5.56%, 외국인이 3.4%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지만은 슬프 손익 분석 결과 매출이 작네요. 87억 4,600만 원, 1.8% 감소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분석을 하니까 재료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에 비례하는 거를 외주비로 받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게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외주 가공비 23.5%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1.8% 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외주비 단가가 그러니까 재료비 포함해서 톤키로 발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단가가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르풋은 그래서 12.9% 증가했는데 운영 경비는 118억 6,200만 원으로 3.2%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운영 경비가 그 스르풋보다 높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51로서 0.07%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손실 58억 5,200만 원으로 15.6%가 그 감소했습니다. 매출 87억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58억이다. 마이너스 그 TOE 생산성으로 얘기하자면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말에 5,100만 원 남았다. 4,900만 원은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4,200만 원 더 손실이 났습니다. 요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3년 연속 적자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고 제가 금감원 뉴스에서 봤었는데 25년 적자폭이 16.9% 개선되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재고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매입한 건 있는데 연말에 평가 손실로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제품 있고 제공품 전체가 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다. 35억 2,3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3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품과 제공품은 있는데 원재료가 없는 기업이 조선천지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공품이란 것이 외주 가공직인 액을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여기 제공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 했을 때 외주 받은 업체가 재료비까지 부담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공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평가 손실을 보면은 참 너무 큽니다. 재고가 35억이 있는데 평가 손실이 32억을 했다. 이게 그러면은 실제 처음에 가격은 한 70억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참 이런 수치를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장부 가격은 있는데 재고 평가 손실로 장부상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 손실액이 과도하다. 결과는 재고액 감소로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영업 손실도 의도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네요.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회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주 가공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1.2%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이런 경우에는 뭐 매출 순수 변동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억 9,400만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면은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내려가니까 이 이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25.8%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3.2% 감소시켰고요. 그래서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114억 8,600만 원을 뺀 3억 7,6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0.9% 증가했어요.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 변동 비율이 89.1%로서 0.2% 하락했습니다. 외집이 단가 하락 추론, 1차에서도 하락 추론했고 2차에서도 하락 추론을 해봅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은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과 폐기 손실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 4,200만 원은 재고자산 증감에서 가공비율 11%를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가공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나마 조금 손을 보는 게 있다 이런 얘기니까 가공 비율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외주 가공비 빼놓고 들어온 거를 뭐 조금 손은 보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7억 5,200만 원, 12.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5명으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57명에서 매년 증원은 시키고 있는데 적자는 계속 진행 중이죠. 인당 평균 임금은 2023년 5천만 원 선에서 지금 7,67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2%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가 7.5% 증가했고 운반 및 수출 비용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37.6% 증가했습니다. 24년 적자 지속 상태에서 평균 임금이 무려 74.8%가 인상이 됐습니다. 2024년에 순리적이질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을 때 파견업을 하시는 노무사분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직원 수를 호수로 하는 기업이 지금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 그 직원의 그 아시는 분 주민등록 같은 거를 떼다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면은 안 되니까 채용을 했다가 월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는 퇴사 처리하는 그런 장난을 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는데 이 기업에 이런 거를 의구심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황상 그렇게 아마 그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적자를 보고 매출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는데 직원 수를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게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2025년은 직원 증가로 평균 임금은 내려간 거로 계산이 됩니다. 2024년에 크게 올랐다가 그렇게 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0.9회전, 제공품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16%로 13.6% 개선은 됐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21이면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 21분이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8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0.6회전. 뭐 외주하는 데다가 그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폭들이 2024년에 62.9회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변화들은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 기업의 그 영업 상황이 안정적이질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마이너스 35.1%, 7.9% 개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다 인상이 되는데 외주비가 인상이 됐는지 좀 알아봐야죠. 외주 가공비로 본인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얘기한 대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그리고 2024년대에는 38.1%를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추이 주석의 외주 가공비로 한 것은 예측한 대로 소재 포함 통기 발조 형태로 인식이 됩니다.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바라바라 얘기했지만은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주비 단가 하락을 추론했고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는데 이걸 반증하려면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회전율이 하락을 했죠. 그럼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이 1, 2차 그 손익계산서하고는 반대적인 반증 추론이 나오죠. 그래서 외주비 가격이 이게 그 상승해야 되는데 매입 외주 가공비 매입 단가 하락 간주한다. 1.2%.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비공개니까 반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35억 4,300만원 현금 순손실입니다. 당기 순손실이 65억인데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그래도 적게 손실이 된 거로 나옵니다. 두 번째 EM에서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은 16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21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비유동자산 투자에는 26억 9,1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채권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이게 저는 자유 현금 흐름으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프리캐시 프로우 잉여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모양인데 처음에 이 말이 생긴 게 내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 123억이면은 채권자한테 123억 원을 차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주로 그 은행 것도 있지만 사채 발행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전환사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4.4%,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죠. 채권자들이 가져가는데 일단 전환사채 쪽이니까 나중에 주주로 들어오세요 하고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은 또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주주 잉여 현금 흐름 또 돈을 가져간 건 없고 다부 거꾸로 70억 9,500만 원을 자본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에 주식 선택권 행사 자본 변동포에서는 플러스가 되면은 잉여 현금 흐름 쪽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57억 5,600만 원의 돈을 확보를 했고 주식 보상 비용으로도 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억 9,500만 원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1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잉여금률은 제로죠. 없습니다. 2025년 영업손실이 났는데 전년도보다 98.2% 매출된 거 요거를 실적으로 하고 예측 변수 매출 재료비와 운영경비를 기준해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3.2% 줄였는데 올해는 5%를 더 줄인다고 봤습니다. 뭐 인건비든 뭐든 어쨌든 줄인다고 봤고 58억 적자였는데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63억 9,900만 원을 해야 그게 손익분기점이 된다. 과연 87억을 했던 데가 87.5% 1년 만에 매출 신장을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모르죠. 인생이 언제기 또 대박을 칠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대표가 그 안경 쓴 거, 이 스마트 안경,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건방져 보일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87.5%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이거에 의해서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170억 정도 하는데, 변수를 좀 뒀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 그 매출 재료 비율이 그 30%로 내려가는 거로, 어, 그 외주비를 더 아까 좀 더 조금 더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면은 판매 단가 인상으로 해서 그 비율이 내려가도록, 그래서 이 70%그 스루풋 레이트를 그 68.7% 있는데 마진을 더 보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매출액이 95.5% 증가하는 170억 야망찬 목표를 좀 세울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경 하나의 단가가 17,000원이면은 너무 싸죠. 17,000원짜리라고 보면은 아까 그 스마트 안경 그거로만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한 602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근데 재고 회전율이 0.9회전인데 이거 획기적으로 좀 올려야 될 겁니다. 1회전 정도 하는 거로 하면은 판매 단가가 19,617원으로 인상된 효과가 나서 운영 경비가 10.1%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한 1,322원 남는다. 이렇게 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봤습니다. 원가 회계 87.5% 매출 증가만큼 그렇게 더 생산한다고 보고, 가공비는 더 낮추고,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한다고 했을 때 매출 원가가 한 64억 정도 나올 거다. 재고가 증가할 때는 57억,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게 원가 만여의 그 문제점이죠. 그래서 동일한 이 영업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했을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좀 싸게 팔아도 16,700원, 한 1,000원 차이, 700원 차인가요? 17,400원이니까 그렇게 그 단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회계가 그렇게 뽑았다면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영업 입장에서는 재고 증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손익분기점으로 우선은 팔자.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재료비 5,800원, 가공비 400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6,200원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서 판매 관리비가 11,000원 들어간다. 인원도 많고 계속 돈을 쓰니까, 그래서 17,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17,000원이라 그러지 않느냐? 좋다. 17,000원에 팔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419원 적자입니다. 원가 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더 안 하고 매출을 더 했다. 15.4%. 그래서
19,617원에 팔았다. 그러면 재고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가 또 노력한 만큼 매출 증가율만큼 늘어나겠죠. 매출 증가율 곱하기 판관비율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꾸로 더 영업 손실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공품이 계속 증가하는 거로 결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스루풋은 17,000에 팔으면 600원 그래도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419원 적자, 재고 증가 시에는 286원 흑자인데 이거를 추가 판매를 했다. 그런데 추가 생산을 안 하고 재고가 나간다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가 우리를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마녀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무슨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마녀 같은 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먹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마녀같이 생기신 로스차일드 여사, 이렇게 봐서 되게 그렇게 느껴져도 2015년에 이 사진이 입수됐습니다만은 2023년에 블룸버그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찾자. ESG. 그래서 그러시다면은요, 원가 회계부터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 마녀에서 천사로 거듭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